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한 결과 특혜와 부정은 없었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함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협의 직후 북한에서 소식이 오면 바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적이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강화되는 식품은 일본산 블루베리와 커피, 가공품 등 17개 품목입니다.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자 14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환치기와 외환 밀반출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대금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강해져 내일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는 내일 오후에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정례 상임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판단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NSC 상임위가 논의를 마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모레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에서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장 추가로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일본 수입 부품을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든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현장 지원단 설명회장을 찾은 겁니다. 수출 규제 때문에 그 소재들이 수출이나 수입이 막히는지 좀 걱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어서 그런 정보나 미리 준비할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기업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재량 근로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그다음에 이제 경제단체 힘을 모아가지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소부장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기업들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산화를 돌려서 원가 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엔드유저 쪽에서는 한국산은 아직까지 어떤 품질적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 다른 나라 거를 쓰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대체품을 찾더라도 실제 생산이나 공정에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대체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안정화를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탈일본의 시동을 건 정부는 1년 안에 20대 품목, 5년 안에 80대 품목을 공급 안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단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이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적이 있는 수입 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kg씩 1회 하던 시험검사를 1kg씩 2회 채취해 2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강화 대상 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당류 가공품과 초콜릿 가공품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 그리고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개 품목, 식품 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검사 건수와 횟수를 늘리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처럼 수입을 금지하는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 실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핵 협상의 진전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러시아 주재 대사 내정설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안은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시점을 같이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상황을 생중계로 보도하면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그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당시 생중계 상황에서 강력 범죄자의 발언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상황을 우려해서 현장음을 잠시 줄였었죠.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의 발언 가운데 보도 가능한 부분을 줄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잠깐만요. 왜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시신 나머지 부위는 어디다 버리셨어요?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 동생이 위장 이혼을 했다거나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고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모두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라고 해서 다른 권리나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A 씨가 조 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환치기와 외환 밀반출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치른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상가와 전원주택 등을 매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고액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알선업자 40살 A씨가 말레이시아에 세운 위장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한 채에 수억 원씩 하는 현지 상가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전문직 고소득자들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서 신고하지 않고 환치기나 밀반출 방식으로 대금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180억 원에 이르는 우승 보너스를 놓고 30명이 겨루는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이 내일 시작됩니다.
올 시즌 신인왕이 유력한 임성재 선수도 당당히 30명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가 마지막 승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돌입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30명이 무려 1,500만 달러, 약 18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우승 상금을 놓고 나흘간의 결전에 나섭니다. 최하위인 30위도 약 4억 8천만 원의 상금을 받는 말 그대로 그린 위의 돈잔치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BMW 챔피언십 우승으로 페덱스컵 포인트 1위를 달리는 저스틴 토머스가 10언더파를 안고 대회를 시작하고 2위 패트릭 켄틀레이와 3위 브룩스 켑카는 각각 8언더파와 7언더파를 미리 받는 새로운 제도로 진행됩니다. 무조건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페덱스컵 우승자가 가려지도록 경기 방식을 바꾼 겁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42위에 그쳐 이번 대회에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는 신인 임성재가 24위로 당당히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선수가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나서는 건 2016년 김시우 이후 3년 만입니다. 투어 챔피언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출전하는 거고 너무 설레고 제가 일단 목표로 했던 대로 또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해요. 임성재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경우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PGA 투어 신인왕에 등극할 전망입니다. 플레이오프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신인상은 페덱스컵 순위가 가장 높은 선수가 어김없이 차지해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리기만 하지만 남부지방에는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은 남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충청 지역까지 확대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최고 150mm의 호우와 함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막바지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온 뒤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은 열대 없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최저기온 23도, 광주 25도, 평양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광주 28도, 부산 28도, 금강산 29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더 떨어져 처서인 모레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요. 계절의 시기는 점차 가을로 접어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